안녕하세요. 메커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지난 시간에 본체 했으니까 자, 이번 시간엔 축. 자, 요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축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자, 여기 제일 왼쪽에 자, 키홈이 하나가 이렇게 터져져 있죠. 자, 그다음에 그다음 단에 뭐가 있나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오일실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셨을 때 자, 요 앞에가 이렇게 못따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이걸 못따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규격집을 찾아서 자, 오일실의 축 부분에 해당하게끔 그렇게 작도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단을 보시면은 자, 다음 단에 뭐가 있나요? 저 베어링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베어링이 박혀 있을 때는 당연히 요 앞에 못따기가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자, 여기 부분에 뭐가 들어가나요? 그렇죠. 베어링 R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대신에 이제 요 다음 단을 보시면은 자, 여기 얇은 이렇게 되어 있는 간격 유지를 위해서 나와 있는 이런 축이 하나가 있고요. 자, 이건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단이 이제 중요하죠. 자, 그 다음 단은 이렇게 길어요. 그죠? 긴 대신에 자, 요 가운데 지금 뭐가 박혀 있나요? 자, 여기에 칼라라는 놈이 하나가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요 베어링이 자, 요쪽 부분에 가서 꽂혀지게끔 정확한 위치점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잡아주기 위해서 요 칼날을 조립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베어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요 단 같은 경우는 자, 요쪽 부분과 요쪽 부분에 굳이 R 값을 여러분들이 적용시켜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쪽에 보시면은 베어링과 그 다음에 오일실이 같이 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일실의 축 부분에 해당하게끔 작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단을 보시면은 마지막 단에 자, 여기에 멈춤 나사가 하나가 껴져 있죠. 자, 요거를 작도를 해주실 때는 어차피 요 끝부분 같은 경우는 뾰족한 부분이죠. 자, 요거는 이제 이따가 규격적으로 찾아볼 텐데 규격집상에서 봤을 때, 자, 여기를 오해하시는 분들 있어요. 자, 여기 좀 크게 볼게요. 자, 여기 나사의 끝부분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120도로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 120도가 아니고요. 이따가 규격집 보면 아시겠지만 90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90도로 꼭 맞춰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키, 요거 키 하나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번 도면에서 많이들 혼동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요 볼트 때문에 그래요. 요거. 그래서 요게 꽂혀져 있네 라고 해서 그럼 여기에 어떻게 탭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 요거 볼트는 자, 여기 스프로킷과 플랜지가 결합되는 이 부분에 껴지는 볼트지 축에 껴지는 볼트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도면을 한번 이따가 이제 바로 그려보실 텐데, 자, 요번 도면의 좀 특이한 점은 뭐예요? 그쵸, 키옴이, 자, 얘는 내 쪽을 바라보고 있고, 얘는 우리가 항상 보는 위쪽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을 이따가 치수 기입할 때 어떤 식으로 치수 기입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도면 표현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도면 한번 그려보죠. 자, 도면은 축은 항상 제가 강조를 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사이즈를 먼저 측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 자, 요거 측정을 해보면, 요게 136, 136 정도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캐드로 넘어가서, 자, 여기 밑에다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라인. 자, 라인 들어가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가로로 136짜리 선을 하나 길게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부터 이제 나가보죠. 자, 왼쪽을 보시면은 자, 여기에 이제 별다른 건 없어요. 그 킥구멍 하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거를 지름을 측정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요 지름을 측정을 해보면 요게 14파이
그죠? 14파이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옵셋 7로 해서 자, 위쪽, 아래쪽 이렇게 튕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막아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요거 폭을 알아야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거 폭을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자, 요거 측정해 보면 요게 18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옵셋 18 해서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띄워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이렇게 선 정리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까지도 일단은 먼저 만들어 놓으세요. 자, 다음 단을 볼게요. 자, 다음 단을 보시면은 자, 5일시일이 박혀져 있는 단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여기 축지름 그 다음에 여기 폭까지 한꺼번에 재겠습니다. 자, 축지름부터 재보면 축은 16파이 정도 나오네요. 자, 16파이 나오고 자, 폭은 얼마 나오나요? 자, 폭은 폭도 16이네요. 정사각형이네요. 자, 16에 16. 자, 그럼 옵셋 8 해서 하나 띄워 주시고 아이고. 옵셋 16이죠. 자, 16으로 하나 띄워 주시고 옵셋 8 해서 자, 위쪽 아래쪽으로 자, 이렇게 띄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익스텐드로 자, 이렇게 연장해 주시고 트림 해서 잘라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키홈이죠. 자, 키홈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14파이였죠? 그럼 규격집을 넘어가야겠죠. 자, 규격집에서 자, 여기 보시면은 21번에 평행키 요거를 한번 찾아가 봅니다. 자, 여기에서 쭉 내려 보시면 여기 있네요. 자, 규격집 많이 보다 보면 여기에 이제 대충 그림만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14파이였죠? 14파이면은 여기에 속합니다. 자, 여기 12에서 17 사이에 속하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일단은 폭을 먼저 확인해야겠죠? 자, 5입니다. 5. 자, 그러면은 옵셋 2.5로 해서 자, 위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띄워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키의 전체 길이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를 한번 측정해 보세요. 끝까지. 자, 여기 측정해 보면 요게 16 정도? 16 정도 나오네요. 자, 옵셋 16.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선 정리를 먼저 해주세요.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동그랗게 만들어줘야겠죠? 자, 여기에 이제 2.5의 R 값을 갖는 원이 하나 이렇게 생성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쵸. 여기에서 서클 EP로 해서 자, 여기서 왼쪽으로 자, 왼쪽으로 이렇게 당긴 다음에 5 입력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트림 해서 잘라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이 키홈의 모양으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심선 만들어 주셔야겠죠? 자, LEN, DE3 해서 위쪽, 아래쪽 해서 중심선으로 변경. 자, 중심선 표현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자, 체인지 들어가서 자, 선의 축척의 종류를 0.5 자, 여기를 0.5 정도로 줄여주면 자, 이런 식으로 중심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요 앞부분은 완성이 됐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챔퍼 줘야겠죠? 챔퍼 1.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쪽 부분 자, 못따기 선을 하나 쭉 만들어 주고 자, 여기 가운데는 공간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안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잘라 주시면은 요 부분은 완성이 됐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표현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키를 그릴 때는 어떻게 해요? 위에다가 국부투상을 하나 했죠. 근데 얘는 국부투상이 요 앞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다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제 고민을 하실 텐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 안 그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치수를 뽑은 다음에 한꺼번에 기입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요 놈을 그대로 복사를 하세요.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90도를 요렇게 회전을 하는 거예요. 90도 회전. 그러면 이제 요 키 부분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쵸. 요 윗부분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위쪽으로 그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요거 깊이를 알아야겠죠? 자, 깊이는 규격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5짜리였죠? 자, 깊이는 T1이 얼마? 그쵸. 3이에요, 3.
자, 그러면 이제 CAD로 가서 옵셋 3 해서 위에서 아래로 띄워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가 뻥 터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이제 지워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요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가는 실선으로 해서 자, 스플라인. 자, 여기를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똑같이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심선. 자, 여기 잘라주고 LEN DE3 해서 위쪽 아래쪽.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어디까지? 그쵸,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쪽 부분을 이렇게 잘랐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선 정리 다 하세요. 그냥 여기 다 잘라버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그쵸, 이렇게 해치를 해버리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를 일단 해치 먼저 해볼게요. 자, 해치 들어가서 자, 안시 31번.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자, 해치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어때요? 그쵸. 이제 바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거 내리실 때는 F8 켜서 그대로 살짝 내려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자, 이쪽 치수 기입할 때 조금 용이한 면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 보겠습니다. 자, 이쪽 단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 다음 단을 보면 자, 다음 단에 오일실이 바뀌어져 있죠. 자, 오일실이 있기 때문에 이 앞부분은 오일실에 관련된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규격침에 넘어가서 오일실 볼게요. 조금만 밑으로 내리면 오일실이 보이겠죠. 자, 여기에서 여기 있네요. 자, GGM 계열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16파이였나요? 자, 이게 자, 확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16파이죠. 자, 16파이면은 자, 여기에서 안찌름이 여기 안찌름이죠. 자, 안찌름이 16인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따가 나중에 커버 그릴 때 사용하는 거고, 이제 요 밑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에 이제 오일실과 부착 관계에서 여기 축 그림이 하나 있죠? 여기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16파이를 볼게요. 자, 16파이 보면은 어때요? 최대 D2 값, 최대 값이 얼마예요? 14로 되어 있죠. 14.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14로 작업을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최대 값으로 나와 있어요. 최대 값. 최대 값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14보다 작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을 보시면은 자, 일단 여기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14이기 때문에 얘랑 어때요? 동일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30도를 올라가세요. 자, 여기 30도를 이렇게 깎아 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 우리가 오일실 여기 둥글기 할 때 얼마로 하나요? 그죠? 필렛 4로 하죠. 자, 여기 4로 이렇게 맞춰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도 무관하고요. 아까 최대 값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때요? 요게 살짝만 올라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0.5 정도로 줄여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옵셋 0.5 정도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을 30도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선정리 해주신 다음에 필렛 4로 잡아주시고, 여기 이제 4가 안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 부분이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될까요? 요게 조금 더 내려와 줘야겠네요. 자, 여기를 0.25 정도로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조금 더 내려보고, 자, 필렛 4로 해서 잡아보겠습니다. 안 잡히네요. 자, 그럼 안 잡히면은, 자, 여기에서 지금 15도에서 30도니까 각도를 더 줄여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저 여기에서
로테이트. 자, 요놈을 마이너스 15도로 더 줄여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필렛 4로 하면 나올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 어떻게 해요? 필렛 0.5로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쪽 부분은 이따가 치수 기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자, 기존에 자, 요 모서리 있죠? 요거를 살려놓은 상태에서 R값만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브레이크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치수로 레이어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끝점으로 여러분들이 이따가 치수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요 끝선에서 그냥 30도 올라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고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어떻게 해요? 요거를 미러 하겠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똑같이 미러 하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선정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어때요? 여기 R 값이 있다라고 하는 가상의 선을 하나 그어 주셔야 되는데 요거 선 그을 때는 자, 여기 R4가 있죠? 4의 센터에서 이 다음 센터까지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해 주시면은 이 앞부분이 모두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너무 오일실 같은 경우는 규격집에 봤을 때 자, 여기에 최대라든가 최소라든가 이런 값들이 나와 있다고 하면 이 값들을 정확하게 안 지켜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안 나온다고 하면 되도록이면 이 값을 지켜 주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아마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대부분은 이 값들을 적용할 수 있게끔 아마 시험 문제가 나올 거고요. 자, 요번 도면처럼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딱 맞는 요런 경우는 드뭅니다. 시험 문제 나올 때 대부분 드물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셔도 무관하니까 여기 최대값이 있기 때문에 무관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지켜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다음 단이죠? 그 다음 단을 볼게요. 자, 다음 단을 보면은 베어링 단이 껴져 있네요. 그죠? 자, 베어링이 있으니까 자, 베어링의 안찌름은 어떻게 될까요? 자, 6004네요. 자, 4면은 얼마? 그쵸, 20파이가 되겠죠. 자, 20파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 그쵸, 요거 폭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요 폭을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자, 폭을 측정해 보면 요게 18 나오네요. 18. 자, 그러면 옵셋 18로 자, 이렇게 하나 띄워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이죠. 옵셋. 그래서 위쪽 아래쪽 띄워 주시고 자, 이렇게 넘어가서 자, 트림으로 선정리.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챔퍼 들어가면 되겠죠. 자, 여기 챔퍼 해주시고 챔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모서리 선을 이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외형선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쪽 부분도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이따가 요거 그린 다음에 여기 R 값만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거 그려야 되겠죠? 자, 요거 폭과 지름. 자, 요거 폭과 지름을 같이 한번 재볼게요. 자, 일단 지름부터 재볼게요. 자, 지름은 자, 요게 25파이가 나오고요. 자, 요 폭은 요게 4가 나옵니다. 자, 4가 나오고 25가 나오네요. 자,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자, 옵셋 25의 절반 해서 위쪽, 아래쪽. 자, 그 다음에 4. 자, 그 다음에 익스텐드로 선 연결 해주시고요. 트림으로 선정리.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자, 요쪽 부분하고 요쪽 부분에 베어링 R값 적용시켜 주셔야겠죠. 자, 베어링 R값 확인해 볼게요. 자, 베어링 R값은 6004였죠? 여기 있네요. 자, 6004의 R값이 얼마인가요? 그쵸, 0.6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필렛 0.6으로
자, 요 부분이죠. 자, 요 부분을 이렇게 R 값을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해주면 여기도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다음 단은 긴 단이죠. 자, 긴 단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 그 다음에 요거는 어때요? 요 베어링 알값하고 똑같겠죠? 20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측정해야 될 건 폭만, 길이만 측정해 보세요. 자, 이거 측정해 보면 요게 56 나오네. 56. 자, 그러면은 옵셋 56. 자, 이거를 요렇게 띄워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얘네들을 연장. 자, 트림으로, 자, 여기랑 여기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다시 선정리 해줘야겠네요. 자, 이렇게 되고 이 앞부분 선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 이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일 실이 박혀져 있죠. 자, 그래서 이 앞부분은 오일 실을 적용시켜 주셔야 돼요. 자, 요거는 얘랑 20파이기 때문에 자, 요건 다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오일 실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자, 20파이짜리 보면은 여기 있죠. 자, 17.7입니다. 17.7. 자, 그러면은 옵셋, 여기서 원을 그리세요. 여기 가운데 점 있죠? 여기에서 지름 17.7짜리 원 하나 그리신 다음에 여기 4분점 잡힐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서 30도 올라가시면 돼요. 자, 30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트림으로 선 정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도 똑같이 적용.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자,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자, 여기 R값 적용은 이 다음 단을 그린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다음 단 볼게요. 자, 다음 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름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폭입니다. 자, 지름과 폭을 재볼게요. 자, 지름은 14파이고요. 자, 폭은 어차피 요 끝까지겠죠. 그래서 14파이. 자, 옵셋 7 해서 자, 위쪽 아래쪽 띄워 주시고요. 끝까지 이렇게 닫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여기 잘라 주시고요. 자, 여기 넉넉하죠. 넉넉하기 때문에 필렛 4로 해서 여기를 먼저 맞춰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0.5죠. 필렛 0.5 해서 자, 요거는 이제 자르지 않기 노트림으로 해서 요렇게 필렛 노트림 해서 이렇게 호만 하나 생성을 해주시고 브레이크로 여기를 잘라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치수 레이어로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요거를 이렇게 호만 밀어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다시 해볼게요. 자, 밀어 호만. 자, 요거를 갖고 와서 요 끝점에서 밀어하면 정확하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트림으로 선정리.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도 선정리 해주시면은 이 앞부분 이제 완성이 됐죠. 자, 그 다음 라인으로 어떻게 해요? 여기 4랑 여기 4 센터끼리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마무리가 됐으니까 자, 다음 단 볼게요. 자, 다음 단을 보면은 자, 여기에 모서리 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키홈, 그 다음에 멈춤 나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멈춤 나사부터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센터까지의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여기 센터를 보면 얼마냐면 자, 여기 4가 나오죠. 자, 4가 나오니까 여기에 가서 자, 옵셋 4 해서 하나 띄워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멈춤 나사의 이렇게 뾰족한 부분 끝부분이라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자, 요거 멈춤 나사의 그쵸 M 값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바깥쪽을 측정해 보세요. 자, 여기 측정해 보면
요것도 4파이가 나오죠. 자, 그러면은 여기로 넘어오셔갖고, 자, 옵셋 2로, 자, 이렇게 하나하나 띄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멈춤 나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멈춤 나사가 몇 번에 있냐면, 여기에서, 자, 18번 있죠? 뾰족 끝 홈부치 멈춤 스크류입니다. 자, 요게 이제 바로 그, 도면에 있는, 그놈인데, 자, 18번 한번 볼게요. 자, 18번으로 가서 보시면은, 자, 15, 16, 17, 18, 요게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요 놈이 가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자, 요 놈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요거 90도 보이시죠? 요 90도. 90도대로 그대로 홈을 파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요거 끝선에 맞춰서 요게 박혀지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얼마로 돌리면 돼요? 자, 여기에 교차점에서 자, 마이너스 45도. 자, 요 놈은 45도로 회전을 시켜주시면 요게 이제 90도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트림해서 잘라주시고 자, 여기도 요렇게 선 정리.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선 정리해 주신 다음에 다시 3으로 연장, 그 다음에 중심선 변경, 체인지 들어가서 0.5. 자, 이런 식으로 수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는 시선으로 바꿔서 스플라인. 자,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분 절단은 자, 센터선을 이렇게 넘기는 게 좋아요. 그래, 해치할 때 자, 조금 용이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치 들어가서 자, 여기 한 방만 딱 찍으면 완성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은 요 앞부분은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자, 이따가 치수기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키가 박혀 있어요. 그죠? 자,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키는 여기 끝선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해 보세요. 자, 요 거리가 측정해 보면 요게 3이 나오죠. 3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요것도 재세요. 자, 요 길이 측정해 볼게요. 자, 전체 길이가 얼마가 나오냐면 요게 18 나오네요. 18 맞죠? 18.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로 넘어와서 자, 옵셋 3 띄워주시고 자, 옵셋 18 해서 또 띄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예요? 그쵸, 요거 깊이를 알아야겠죠. 자, 깊이는 자, 일단 요 놈이 아까 지름이 얼마였죠? 14였네요. 자, 그러면 규격치 가서 자, 다시 키홈을 보겠습니다. 자, 키홈에서 자, 14파이짜리 자, 여기 똑같죠? 아까? 똑같습니다. 자, 들어가는 거는 3mm 들어갑니다. 자, 옵셋 3 해서 이렇게 띄워 주시고 자, 여기 선정리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아까 B 값이 얼마였어요? 5였죠?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쭉 가면 얼마? 그쵸, 5입니다. 5. 자, 그래서 옵셋 얼마? 그쵸, 절반이죠. 2.5로 이렇게 띄워주시면 요놈이 뭐가 돼요? 그쵸, 중심선이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니까. 자, 그래서 LEN DE3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연장, 그 다음에 매치 프로프로 이렇게 중심선, 그 다음에 스플라인으로 부분 절단. 자, 요거 중심선 안 지나가게끔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 끝에 보면은 지금 못따기가 돼 있겠죠? 못따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챔퍼를 한번 해보세요. 자, 1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요거 못따기 안 하고 미리 이렇게 했는데 못따기를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챔퍼 1로 가서 이런 식으로 못따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모서리선 연장해 줘야겠죠. 자, 이렇게 연장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가는 시선으로 다시 바꿔서 해치. 자, 이 부분 해치.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도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축은 다 완성이 됐고 자, 이제 키 뭐 그려줘야 돼요? 국부투상 해줘야겠죠. 자, 키는 국부투상은 요거는 그려놨기 때문에 얘는 쉽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쭉 올라가요.
자, 전체 길이만 일단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얼마였어요? b 값이 5였죠? 그럼 2.5로 옵셋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심선이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서클로 여기 중심에서 이렇게 원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키 모양 나왔죠?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자, 요거 일단 요거는 지우고 얘는 중심선 써야 되니까 놔두시고요. 자, 선 정리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잘라주고 여기도 잘라주면 자, 이게 키 모양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중심선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LEN D23 자, 이런 식으로 연장. 자, 그 다음에 MA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복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키 모두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이쪽 부분도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줘야 돼요? 자, 확대도 뽑아야겠죠. 자, 여기 오일실 부분 요놈이랑 확대도를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확대도 여기는 타원으로 하셔도 되고 원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원으로 가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를 밑으로 이렇게 빼놓게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요? 그쵸, 2배 확대합니다. 자, 스케일로 2배.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자, 여기도 이렇게 얘는 굳이 뭐 밑에까지 나올 필요는 없고요. 요 정도만 나오면 돼요. 아,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 요거는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 확대도 뽑아 오실 때 각도를 넣어줘야 돼요. 각도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요 선 있죠? 직선. 이 직선과 여기 빗변 있죠? 요게 나오게끔. 그래야 요거를 잡아서 각도로 넣을 수 있으니까 꼭 요 직선이 나오게끔 확대도를 뽑아주시면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가지고 오시면 돼요. 요거를 그대로 밑으로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스케일로 2배 확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오일 실도 확대도로 다 뽑아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운데선 중심선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랑 이쪽 부분 해서 중심선으로 변경.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축은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치수기만 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치수 기입 들어가 볼게요. 자, 치수 기입은 자, 이런 식으로 먼저 쭉 뽑아 주세요. 가로 치수 먼저.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이거부터 여기를 사용하면 편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끝선 있죠? 여기 끝선과 그 다음 자, 이렇게 뽑아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죠? 자, 이런 식으로 뽑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가세요. 거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 여기랑 같은 선상으로 이렇게 찍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끝점 찍고 여기 끝점 찍고 내려와서 여기랑 딱 맞춰 주시면 정확하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치수 기입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넣어 볼게요. 일단은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요게 이제 4가 나왔는데 4가 나왔지만 얘는 뭐예요? 베어링과 베어링 간격을 맞춰주기 위해서 요 홈에 맞춰주기 위해서 요거를 갖다 낀 거잖아요. 낀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여기 부분 요 4라는 이 치수 있죠? 요 치수 같은 경우는 4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4보다 크면 이쪽 부분에서 그렇죠? 이렇게 틈이 하나 조금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될 수 있으면 마이너스 공차를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공차 같은 경우는 한 0.02 정도?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한 0.05 정도? 요 정도면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 정도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적용시켜 주시면 살짝 작게는 조립을 해도 이렇게 가공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대신에 크지만 않으면 돼요.
여기에 커버리면은 여기 틈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공차를 넣어주면 좋긴 합니다. 근데 안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모르면.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체 치수를 뽑아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뽑아주시고. 자, 일단 우리는 요거는 파악을 했으니까 요 부분은 공차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여기를 선택하고. 자, 체인지 들어가서. 자, 맨 아래로 내립니다. 그러면 공차 있죠? 자, 여기에서 공차 표시 편차 바꿔주시고요. 자, 여기 상한에 마이너스 0.02, 그 다음에 하한에 그냥 0.05, 그 다음에 공차 높이는 절반으로 줄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이 완성이 되겠죠. 자, 요거를 여기다가 올려놓으면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살짝 위로, 자, 이렇게 중간까지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나요? 자, 이 치수 있죠? 요 키 길이 치수 이렇게 하나 넣어 주시고요. 자, 키의 길이 치수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다가 직접 넣어 주셔도 상관없고, 만약 여기다 넣었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쵸 T1 공차를 여러분들이 적용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플러스 0.1에서 0 있죠? 요거를 그대로 적용시켜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체인지 들어가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밑으로 공차 내려서, 자, 편차 플러스 0.1에서 0이었나요? 플러스죠? 그럼 여기는 0.1, 자, 위에는 마이너스 0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높이를 절반으로 줄여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쪽 부분도 길이에 대한 공차 기입이 완료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치수 넣어서, 자, 이쪽 부분에도 기입을 해줘야겠죠. 자, 여기는 요 끝선과 여기로 해서 위치를 먼저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위치를 잡아주신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이제 치수를 막 기입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자, 여기다 또 넣고, 그 다음에 각도도 넣고 해야 되는데, 그럼 상당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주시면은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얘도 확대도 하나 뽑겠습니다. 자, 확대도, 어떤 책에는 확대도 이거 안 그려져 있던데, 이거 확대도 뽑는 거 맞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 계시는데, 자, 여러분들 그 기계 제도 같은 경우는 제도의 규칙에만 어긋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제도 규칙에 어긋나지만 않게 여러분들이 마음껏 표현하시면 돼요. 대신에 빠지지만 않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는 2배 확대하겠습니다. 자, 이 놈을 2배 확대. 여기 좀 삐져나온 놈 있네요. 이거 선정해 주시고, 자, 해치 들어가야겠죠. 자, 해치는 축척 2배로 해서, 자, 요 부분, 자, 이렇게 해치를 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치수 기입하기가 좀 용이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도면이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좀 작업을 해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따가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끝선에서부터 여기서부터 키의 끝에서부터 여기까지죠. 요거 치수는 넣어야겠죠. 자, 요거 하나 넣어주시고, 여기는 치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키에 대한 치수입니다. 자, 키에 대한 치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T1 값. 자, 요거는 플러스 0.1에서 0 공차 들어가는 거 아시죠? 요거 T1 및 T2의 허용차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자, 아까 적어 놓은 거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 주시면은 바로 입력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체 길이 하나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하나 넣어주시고, 자, 여기에도 공차 들어갑니다. 저것도 똑같은 공차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자, 이쪽에는 그쵸 N9가 들어갑니다. N9. 그래서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에디트 들어가서 뒤에다가 N9라고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요 부분도 이제 모두 완성이 됐어요. 그죠? 자, 키에 관련된 치수는 이제 다 집어넣은 것 같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넣은 거 있는지. 자, 이런 식으로만 넣어도 되고, 또 요거 만약에 추가로 조금 좀 넣어야 될 것 같다 싶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넣어서, 자, 얘는 직선에 대한 치수를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R 값으로 해서 여기를 참고만 하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괄호 R이라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만들어 주신 다음에는 여기 강제선 있죠? 요건 꼭 지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 체인지 들어가서, 자, 밑으로 내리시면은 여기 맞춤이 있어요. 자, 요거를 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윗부분의 왼쪽에 가서 여기도 치수 기입을 해줘야겠죠. 자, 이거 치수 같은 경우는 요 깊이에 대한 치수를 뽑기 위해서 얘를 그려 놓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 깊이 치수를 이렇게 하나를 넣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얘도 T1 공차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얘는 더 이상 이제 할 거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뽑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제 치수 기입 들어가 보면, 자, 일단 여기 키에 대한 치수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요거는 5니까 뒤에 뭐가 붙어요? 그죠? N9가 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름 치수 나와주면 되겠죠. 자, 요거는 그냥 파이. 자, 파이만 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얘는 뭐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왜요? 그죠? 여기 키가 꼽혀 있는데 여기가 그냥 파이일 리가 없겠죠. 누군가 와서 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조립공차 하나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단입니다. 자, 다음 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거 뽑지 마세요. 이거는 확대도를 뽑았기 때문에 여기 그냥 지름값만 뽑아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OECL이 바뀌죠. 자, OECL이 바뀌기 때문에 OECL 공차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OECL, 자, 공차는, 자, 여기 맨 밑에, 여기에 보시면은, 자, 요 표에, 자, 요 밑에 부분 있죠? 자, 밑에 부분에 보시면은, 자, 축의 호칭 지름은 OECL에 적합한 지름과 같고, 자, 그 허용차는 원칙적으로 KSB 0401에서 얼마로 해라? H8로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 그 다음에 뒤에 H8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단입니다. 자, 다음 단은 베어링 단입니다. 자, 여기 또 하나 이렇게 뽑아주시고, 자, 앞에 파이가 붙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 붙어요? 여기 뒤에, 자, 베어링 끼워 맞춤 공차를 적용시켜 주셔야 돼요. 자, 얘 20파이죠. 그래서 규격집 다시 가서, 자, 베어링 끼워 맞춤 공차는 여기 표가 있죠? 32번 베어링 끼워 맞춤 적용입니다. 자, 요게 20파이니까, 자, 여기에 보시면은 내륜 회전하 중입니다. 그죠? 안에가 도는 거죠? 밖에가 도는 게 아니고. 그래서 20파이는 여기에 속하죠. 그럼 뒤에 끼워 맞춘 공차가 뭐가 붙는다? 그쵸? K5가 붙는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 20 뒤에다가 K5라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이러면 이제 이쪽 부분까지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치수를 넣어야겠죠. 자, 이 치수도 여기에서 또 이렇게 빼버리면은 여기가 상당히 복잡해지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앞에다가 이렇게 그냥 살짝 뽑아 주셔도 돼요. 얘는 파이만 붙으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중심선이 치고 가면 안 되니까 브레이크로, 자, 이렇게 요 부분만 잘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도 이제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자, 오른쪽으로 가서, 자,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치수.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파이에 뒤에 G6. 자, 여기는 플랜지가 껴 들어오죠. 플랜지랑 스프로킷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이 껴 들어오기 때문에 조립공차를 넣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단입니다. 다음 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름을 그냥 측정을 해서 넣어 주시고, 자, 여기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자, 오일실도 꼽히고 베어링도 꼽혀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떤 공차를 적용시켜 주시는 게 좋을까요? 그쵸, 베어링 공차를 적용시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파이에 K5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쪽 부분도 치수 기입이 모두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모자란 치수가 뭐가 있는지 볼까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쭉 다 뽑았죠. 자, 여기도 다 뽑았고 쭉. 자, 이제 이 확대도들만 남았네요. 확대도. 자, 여기 이제 확대도 가보겠습니다. 자, 확대도는 여기 치수 레이어를 절반 치수 레이어로 변경해 주신 다음에, 자, 일단은 여기 이 작은 쪽 지름 있죠? 자, 이게 아까 얼마가 나왔죠? 우리가 0.5씩 줄였으니까 얘가 15인가요? 그러면 7.5니까 15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자, 요거 치수 뽑을 때는 자, 여기에서 밑으로 15를 입력해서 그냥 이렇게 뽑아주세요. 자, 얘는 이제 절반 치수가 아니고 기존에 뽑았던 치수 레이어로 그냥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자, 요쪽 부분 있죠? 요쪽 부분은 다 없애주셔야 돼요. 그래서 체인지 들어갑니다. 체인지 들어가서 자, 제가 여기를 먼저 찍고 여기를 나중에 찍었으니까 뭐예요? 그래서 2번이 되겠죠. 2번들을 다 없애주시면 돼요. 자, 여기 없음, 화살표 없음. 자, 얘는 이제 치수선 같은 경우는 요게 치수선이잖아요. 얘는 절반으로 줄일 필요는 없어요. 얘는 그냥 이렇게 짧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면 되고 대신에 보조선만 하나 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파이만 앞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R 값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R 값은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요거가 제 치수 절반 치수로 넣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요쪽 부분도 하나 넣어줘야겠죠? 자, 얘는 이렇게 뽑아야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좀 높이 걸려버리니까 밑으로 좀 내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 없애줘야겠죠? 자, 요거 선택, 체인지 들어가서 자, 맞춤에서 치수선 강제를 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완성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도 넣어줘야 됩니다. 자, 각도 치수, 자, 여기 선과 이선 선택해서 이렇게 뽑아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뽑아주시면 여기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도 뽑아줘야겠죠? 자, 얘도 조금 내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내려주시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밑으로, 자, 얘가 아까 17.7이었나요? 기억에는 그런데 다시 한번 혹시 모르니까. 자, 요게 20파이짜리였죠? 그러면 17.7 맞죠? 자, 그럼 밑으로 17.7짜리 이렇게 선 하나 입력해서 만들어 주시고, 자, 요거 선택 체인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리셔갖고, 자, 화살표 2번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선 두 번째 거 꺼주시고,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앞에 파이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쵸, 반지름 넣어주시면 됩니다. 반지름은 바꿔줘야겠죠, 레이어를.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 앞부분에다가 하나 넣어주시고, 얘는 이렇게 올라가서 뽑아주시고, 매치 프로포 쓰면 되겠죠? MA 해서 찍고 해주시면 여기 강제선 없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그쵸, 각도 치수 넣어서 마지막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뽑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얘에 관련된 치수 모두 마무리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확대도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파이랑 각도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이 넣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 끝선 찍어서 하나 내려주시고, 요거는 맞죠? 자, 이렇게 하나 내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각도 치수 뽑아야 돼요. 각도는 찍고 해서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만 빼주시면 얘는 뭐 할 거 없어요. 이렇게 파이만 앞에 넣어주시고,
됐죠? 이런 식으로만 작업해 주시면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줘야 돼요? 얘네들 명칭들을 써줘야겠죠. 명칭을 써주기 위해서 치수 레이어에서 자, 라인으로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나 뽑아주세요. 요 위쪽으로. 자, 그 다음에 문자 레이어입니다. 자, 문자 레이어로 넘어가서 자, 문자 크기 5예요. 자, 문자 크기 5로 해서 자, 여기 A로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뽑아놓은 게 있나요? 여기 A가 들어갔네요. 그죠? 여기 A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그죠? A 다시가 들어갔죠. 그럼 여긴 B가 되겠죠. 자, B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입니다. 자,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쪽은, 여기 치수가 좀 몰려 있어서, 자, 일단 이렇게 빼보겠습니다. 자, 이게 치수 레이어 맞춰주시고, 얘네들을 위치를 조금만 좀 위로 올려볼게요. 자, 이 치수도 조금 위로 올려주면 여기 공간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요 놈을 복사 그대로 해와서 자, 요 놈은 뭐가 돼요? 그쵸, C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그쵸, D가 되는 겁니다. 자, 라인으로 또 뽑아서 한 요 정도 뽑아주면 되겠죠? 자, 치수 레이어로 변경. 자, 카피. 자, 이렇게 갖다 붙여주시고 D.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여기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밑에 마무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글자 쓸 공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대로 조금만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피로 갖고 와서 자, 여기 뭐라고 쓰나요? B 부분 2대1 확대도 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C가 되겠죠? 자, C 부분 2대1 확대도. 자, 얘는 그쵸, D 부분 2대1 확대도. 자, 이렇게 되면은 그쵸, 확대도도 치수 모두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자, 치수 기입이 혹시 뭐 빠진 거 있는지 먼저 확인해 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탭은 없어요. 그죠? 탭은 없고 여기에 오일실이 들어가는 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센터 구멍을 넣을까요 말까요? 그거를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축이 뭐 긴 것 같지도 않으니까 얘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치수로 다시 바꿔서 자, 이제 요거 넣었으니까 이제 뭐 넣어야 돼요? 그죠? 기하 공차 넣어줘야겠죠? 자, 치수 넣었으니까 기하 공차 LE 들어가서 세팅. 자, 공차로 변경. 그 다음에 화살표 모양을 데이텀으로. 자, 그 다음에 요 끝선에서 요렇게 나오겠죠? 자, 중심선에서 나옵니다. 자, 여기 위에서 B까지 썼겠죠? 그러면 얘는 C가 되겠죠? 자, 데이텀 C. 자, 양쪽 다 해주셔야 돼요. 자, 얘도 데이텀 C.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 먼저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LE 세팅 다시 들어가서 자, 이제 끼워 맞춘 공차 들어가 있는 부분에 다 일단 넣어주세요. 자, 여기 제일 큰 거부터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20파이짜리죠? 자, 20파이 흔들림 넣어야겠죠? 자, 20파이짜리 IT 공차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에서 자, 20파이짜리면은 여기에 속합니다. 그죠? 자, 여기에 속하고 IT 5급 자, 교차되는 거 9네요. 자, 그러면 0.009 입력해 주시고 자, 여기에 C. 자, 그 다음 거 갑니다. 자, 그 다음 거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같은 데 맞춰 주려면 이렇게 직각으로 잡아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흔들림. 자, 요 다음 단위 얼마였나요? 16파이죠? 자, 16파이면 그 위에 거네요. 그죠? 위에 거니까 8이 되겠죠. 그러면 0.008 C. 자, 그 다음 거 또 있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또 빼주고, 자, 얘도 흔들림. 자, 그 다음에 14파이. 14파이면 똑같겠네요. 그쵸? 8이네요. 자, 그러면 0.008 C. 자, 그러면 이쪽은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옵니다. 자, 오른쪽 넘어와서, 자, 큰 거부터. 자, 얘는 9였죠? 아까? 20파이짜리는 0.009 C. 자, 그 다음 거 또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넘어와서, 얘 끝선이 안 잡히니까, 요 정도로 찍어 볼게요. 자, 얘는 흔들림 0.008 C.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자, 이쪽 부분도 모두 완성 다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하 공차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제 뭐 넣으면 돼요? 그쵸, 이제 표면 거치기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표면 거치기 같은 경우는 베어링하고 닿는 부분, 얘는 전체적으로 그냥 X기 때문에 Y만 여러분들 넣어주시면 돼요. 자, Y 같은 경우는 조립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조립도에서 보시면은, 자, 일단 여기 베어링하고 닿는, 자, 이 면,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닿죠? 여기도. 자, 그 다음에 여기 닿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Y가 들어갈 만한 데가 있을까요? 볼까요? 없죠?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돼요. 아, 지금 이거 보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났네요. 치수 안기 만한 게 어딜까요? 그쵸, 여기 베어링 알값을 안 넣었어요. 자, 그래서 베어링 알값을 좀 넣겠습니다. 여기죠? 자, 이쪽 부분, 얘는 이렇게 넣어주면은 좀 깔끔하게 나오겠죠. 자, 요렇게 알값도 다 넣고, 자,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혹시 또 빠진 거 있는지. 없죠? 없습니다. 자, 요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없죠?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 거치기 갖고 오겠습니다. 일단, 자, 여기 가서, 자, 주소도 갖고 오면 되겠죠? 자, 주소를 이렇게 갖고 오시고, 자, 요 놈은 2번. 그 다음에 얘 없죠? 얘도 없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이렇게 지워주시고, Y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주소에 뭐가 들어가나요? 자, 열처리 주소 들어가줘야겠죠. 자, 여기는 전체 열처리입니다. 전체 열처리 HRC 50 플러스 마이너스 2. 자, 이거 열처리 주소는 거의 그냥 외우다시피 하셔야겠죠, 이제. 자, 그래서 살짝 내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 다 끝났으니까, 자, 이제 진짜 넣을게요. 표면 거치기. 자, 여기 넣어주시고, 여기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넣어주시면 끝. 세 군데입니다. 자, Y. 자, 여기 있죠? 요거 갖고 와서, 일단 요 꼭대기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요쪽에도 요 꼭대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뒤집어지는 9시 방향 갖고 와서 요 면에 해당하는 치수 위에다가 요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넣어주시면은 이제 베어링 Y 값도 다 집어넣고요. 그죠? 요렇게 되면은 마무리 됐나요? 다 끝난 것 같네요. 그죠? 요렇게 되면 혹시 모르니까 또 빠진 거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 자,
자, 이쪽 부분은 다 끝난 것 같고요.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축이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축이 이제 생긴 거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생긴 건 되게 간단해요. 그죠? 사각형 몇 개 그리고 자, 간단하게 생겼지만은 자, 이런 식으로 치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치수가. 근데 치수 기입하는 순서만 여러분들이 잘 개념을 잡고 계시면은 빠진 거 없이 잘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가로 먼저 쭉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름 치수들을 쭉 넣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왼쪽부터 해서 키가 있으면 키 넣어주고 오일실 있으면 오일실 넣어주고 베어링 R값이 있으면 베어링 R값 이렇게 차례대로 넣어주시면은 빠진 거 없이 치수 기입이 잘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자 이렇게 2번 축을 모두 완성을 했고요. 자, 다음번엔 뭐가 있을까요? 다음번에는 자 3번 부품이죠. 자, 3번 부품. 자, 3번 부품은 뭐예요? 요 플랜지입니다. 플랜지. 요 플랜지를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축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괜히 시간만 좀 길어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음 플랜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